호남선 KTX 시대가 열렸습니다. 87년 노태우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호남 고속철 사업. 하지만 2004년까지 무려 18년 동안 기본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논의만 무성했습니다. 경제 활성화, 시너지 효과, 국가 균형 발전, 이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 경부 및 호남 고속철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제안합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고속철도 사업은 현재 그 연간 재정 적자가 운영상의 적자가 한 7천억 가까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입 자금이 13조, 14조 정도 지금 이 차입금이 그렇습니다. 현재 그 13조, 14조의 차입금에다가 경영 적자가 한 7천억 가까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이 이 국채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때에 이것을 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을 준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 소축의 근간인 호남 고속철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결코 국토 균형 발전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총리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2005년 김동철 의원은 여야 국회의원 205명의 서명을 받아 호남 고속철 조기 착공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조기 착공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건설고통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대통령을 설득했습니다. 마침내 노무현 대통령이 호남 고속철을 인구나 경제성과 같은 잣대로 평가해선 안 된다고 밝히면서 호남 고속철의 조기 완공이 현실화되었습니다. 끊임없는 열정과 집념으로 동료 의원들로부터 김동철이 호남철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민생을 파탄낸 이명박 정권.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형님이 구속됐습니다. 최근에는 대통령의 15년 최측근, MB의 분신이라던 청와대 부속실장까지 수억 원대의 금품 수수 혐의로 사표를 냈습니다. 총리, 이 정도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엎드려서 사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마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참담한 심정으로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국민들이 네. 경악할 정도로 분노를 하고 네, 있는데 네. 지금 당장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총리, 노무현 대통령 왜 돌아가셨습니까?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이 죽음으로 몰아간 것 아닙니까? 태광 실업에 대해서 국세청으로 하여금 기획 세무조사를 시키고 그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이 수사에 나서게 했던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태광 실업만 세무조사했다면 거짓말 할 수도 있겠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정화삼 씨의 제주 제피로스 골프장도 세무조사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허리수술 받은 우리들 병원도 세무조사했습니다.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 가던 토속촌이라는 일개 삼계탕 집까지 세무조사했습니다. 이런 뻔뻔함의 극치,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참으로 이런 동시대에 이런 대통령을 줬다는 것 자체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시대정신, 역사의식,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그 어떤 것도 갖추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가장 나쁜 대통령이다,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이 정부에서 행한 모든 정책 중에 빛도 있고 그림자도 있습니다. 반성하고 다음 정부에서 충분히 달리 해야 될 정책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정권 5년의 실정을 이야기하기에는 15분은 너무 짧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국민을 위로하는 일은 4대강 사업, 내곡동 사적,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등 대통령이 연루되었다는 국민적 의혹과 공분을 사고 있는 이 권력형 사건에 대해서 법의 심판을 받고 차디찬 감옥에서 눈물의 참회록을 쓰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능하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정권.
네, 총리는 지난 20대 총선 민의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민들께서 냉엄한 판단을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환경 탓하고 국회 입법 탓했으니까. 자, 저 중에서 돈 안 들고 국회가 입법하지 않고 하더라도 지킬 수 있는 약속들이 있었잖아요. 돈 들어가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약속. 영남 편중, 지역 편중 인사. 그걸 타파하고 대탕병 인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누구한테도 탑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부가 어떤 일을 맡기는 기준은 이분이 어디 출신이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또 그동안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런 것보다도 역량이 있는 것이냐, 그런 역량 중심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는 역량 중심의 인사다. 총리의 인식은 영남 출신은 역량이 있어서 시켰고 다른 지역은 역량이 부족하군요. 역량에 따라서 하고, 저도 영남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대탕병 서울 인사를 말 쓰지 사람입니다. 말란 말이에요. 왜 지역 편중 인사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그때 왜 했어요? 지금 제가 정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걸 한심하게 여기는 국민들이 있다고 알아주세요. 가만히라도 있어요. 가만히라도. 이은재 의원 질문할 테니까 간섭하지 말란 말이야. 왜 질문하고 있는데 간섭을 해? 말하고 싶으면 나와서 하란 말이야. 대전의 이장우 의원, 대전 시민들 부끄럽게 하지 마. 자, 질문하겠습니다. 자, 낙하산 인사가 뭐죠?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예, 역량이 없는데 특정 선을 타고 내려온 사람들을 낙하산 인사라고 보통 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전문성과 상관없이 국민의 삶이 어렵건 말건 끼리끼리 잘해먹자. 그게 낙하산 인사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낙하산 임명은 반드시 건설하겠다. 그런데 대통령 되시고 나서 취임 2년 동안 공공기관 임원 318명을 낙하산 인사로 꽂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낙하산 인사 비난받았는데 그때 245명보다 30%가 더 많아요. 참 MB정부 뺨을 치고 있어요. 지금 세계 최고 공항이 어디입니까? 세계 최고 공항. 네. 그래서 인천 신공항이 높게 평가받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인천국제공항이죠. 11년 동안 세계 1위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그 자리를 싱가포르 창의공항에 뺏겼습니다. 그거 알고 계셨어요? 이제 조선 해운에 이어서 인천국제공항까지 망치기로 작정했습니까? 의원님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기본적으로 역량에 따라서 인사 배치를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방침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필이면 역량 있는 인사가 대선 캠프 인사하고 새누리당밖에 없어요? 2009년도에 미국에서 도요타 청문회가 있었죠.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도요타 청문회를 했는데요. 무려 3차례나 했습니다. 하원에서 2번, 상원에서 1번. 그리고 현지 사장뿐만 아니라 일본 본사의 사장까지 그 청문회에 불려갔습니다. 그런데 미국 헌법에 의회의 이 청문회가 규정되어 있나요? 없죠. 우리와는 지금 법 시스템이 다른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 대부분이 뭐라고 그랬냐? 의회의 조사 권한은 입법 기능의 필수적 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의 입법권에 광범위하게 내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고
하루에도 몇 차례씩 미국 의회는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좀 미국 하는데 배우려면 이런 것을 좀 대한민국 정부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궤변을 늘어놓으시면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십시오. 총리의 부하 직원이야. 도대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야? 일단 들어가시죠.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라고. 가만히 계시라고. 대전의 이장 의원, 대전 시민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동료 의원 대정부 질문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아유, 어떻게 대전 시민이 그런 사람을 국회의원을 뽑아놨나.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정권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란 말이야, 위기. 그러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고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 그 위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그 지적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무슨 간섭입니까? 김순례 의원은 공부 좀 더 하세요.